자, 이번 시간에는 5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다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지만 돼, 이거는. 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게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x제곱의 개수인 a가 뭐가 되어서는 안 돼? 0이 되어서는 안 돼. b, c는 0이 돼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그리고 당연히 등호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뭐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야. 중학교 때는 뭐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게 안 나오고. 근데 이제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0 대신에 뭐가 오는 거야? y가 오는 거야.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게 2차 함수가 되는데, 오늘 아마 학습지 문제를 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강의에서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중학교 때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적은 편은 아니야. 근데 일단 차근차근히 볼 건데, 먼저 함수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가 이제 2학기 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워.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배우거든. 그때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x값과 y값의 대응 관계거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사실 함수라는 걸 배웠어. 초등학교 때는 뭐 요즘에도 초등학교 문제 보면 산수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지 않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5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1번 구슬이 들어왔어. 여기 2번 구슬, 뭐 10번 구슬, 뭐 8번 구슬, 마이너스 5번 구슬 이렇게 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1번 구슬을 집어넣어봐. 얼마가 나오겠어? 6이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2번 구슬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7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10번 구슬이 들어가게 되면 1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8번 구슬을 집어넣게 되면 13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번 구슬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우리는 잘 봐. 여기 1에 대응하는 숫자가 6이야. 2에 대응하는 숫자가 7인 거고, 10에 대응하는 숫자가 15, 8에 대응하는 숫자가 13, 마이너스 5에 대응하는 숫자가 0, 이게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잘 봐. 여기 1, 2, 18, 마이너스 5나 6, 7, 15, 13, 0 이것들은 전부 다 변하는 숫자들이야. 반면에 여기 5라고 하는 숫자는 안 변하지, 그지?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5개의 숫자들 뭐가 올지 모르겠지? 근데 어찌되었건 이 5개의 숫자가 딱 들어와. 그럼 무조건 5라고 하는 숫자, 이 고정된 5랑 더해지는 거야. 이렇게 고정된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수라고 불러. 상수라고 불러. 그리고 얘는 변하지? 우리는 이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도 변해. 변하는 수야. 그런데 얘는 이제 좀 독립적으로 변한다 해서 독립변수, 그건 얘는 이제 이것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해서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것을 자 x로 놔. 그럼 이 x 값에 대응하는 이 값을 우리는 y로 놓는 거야. 따라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변수, 지금 잘 봐. 여기 상수가 5지. 근데 여기 지금 얘네들이 x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의 식을 만들게 된다면 y는 5 더하기 x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 x 플러스 5. 우리는 이것을 1차 함수라고 불러. 그럼 2차 함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되는 거거든. 2차 함수의 모양.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게 되겠지.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꼴이라고 하는 것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정의하는 게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함수는 그리고 그래프를 너희가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으면 끝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이 함수는 끝나. 이 함수라고 하는 건. 근데 먼저 이 선생님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건데 그 전에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1차 함수의 그래프.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직선이야. 직선.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겠다. 1차 함수의 모양은 y는 ax 플러스 b 이런 꼴이거든. 그랬을 때 요 x의 개수를 뭐라고 불러? 그래, 이 x의 개수를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하잖아. 기울기. 이 x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라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냐? y 절편. y 절편.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 보게 되면 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거야. 이것의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자, y는 x의 그래프.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y는 x의 그래프는 잘 봐.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을 지나. 그리고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 거야?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x의 개수가 얼마야 지금? 아니 1이지 그지? 기울기가 1인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어. 얘가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자, 기억해둬.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의 그래프고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고 음수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자, 이 a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숫자인데 만약에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1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y는 2x가 있다고 쳐. 그럼 이렇게 돼. y는 2x. 그 다음에 뭐 y는 3x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즉 x의 개수인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어느 축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까워집니다. y는 뭐 2분의 1 x의 그래프. 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다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가있다. 그럼 얘가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그래프가 될 거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여기 이 x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절대값이 1이잖아. 그럼 얘는 더 y축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y축에 더 가까워져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결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알겠니? 이 기본이잖아. 배웠던 거 기억나긴 하지? 처음 배우나? 어디서 배웠던 게 아니라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도 배웠고 2학년 때도 배워. 이게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것의 그래프를 x축, y축으로 이제 평행이동시키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2x의 그래프가 있다고 쳐볼게. y는 2x의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야. 얘가 y는 2x의 그래프. 근데 이 y는 2x의 그래프를 자,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켰다고 칠게. 그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여기 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잘 봐.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얘의 그래프는 y는 2x 마이너스 2라고 해주면 돼. 됐니?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이걸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2차 함수를 배우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응용해서 2차 함수이 연계돼서 나오거든, 시험에.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돼서 알아둘 거는 자, 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근데 여기가 2고 여기가 2라고 쳐. 그러면 어찌되었건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이 기울기 y절편 알아야지만 이 1차 함수 그래프의 꼴을 만들 수 있거든,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 기울기는 엄청 많이 나와. 아, 얘들 봐라. 하나도 모른다는 표정이네 지금. 어? 허허. 졸려? 이렇게 다들 졸아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지금. 지금 2차 함수를 아직 시작도 못했네. 1차 함수 좀 더 설명해 줘야 되겠는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기울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 되거든. 그리고 혹시 y축과 만나는 요점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해? x교점? y절편. 얘는 뭐라 불러? x절편. 얘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y절편이라고 부르고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x절편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x절편에서는 y가 0이고 y절편에서는 x가 0인 거. 봐봐.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한다고? 얘를 y절편이라고 불러. 그리고 y절편에서는 모든 x가 0인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냐? 얘를 x절편이라고 불러. 그리고 x절편에서는 y가 0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었어?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야. 물론 사실 요거는 지금 설명하는 1차 함수와 관련된 것도 언제 나오냐면 기말고사 단원에 이게 또 상세하게 또 나와. 알겠어?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2차 함수를 하기 위해서 1차 함수가 잠깐만 그냥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 그럼 기울기는 2분의 2인 거야. 2분의 2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그럼 따라서 얘는 y는 x 그리고 y절편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알겠지? 일단 이 정도 해두고 자 그럼 2차 함수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라고 했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 근데 1차 함수 알아야 돼. 근데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단원에 보면 이제 직선의 그래프 하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 저기가 나와. 도형 뭐 원의 방정식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이제 2차 함수라고 하는 모양은 일단은 자 세 가지로 생각해봐. y는 자 ax의 제곱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다. 정말요? 오, 배웠었어. 자 먼저 x제곱의 개수는 당연히 뭐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 0이 돼서는 안 돼. 시험 문제 그게 나오거든. 간혹가다 문제 보게 되면 A, B, C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 이제 뭐 A, B, C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다 보니까 A 값이 두 개가 나와. 하나는 A가 0, 하나는 A가 0이 아닌 다른 값. 그러면 절대 A가 0일 수는 없어. 왜? 그러면 2차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X제곱의 개수인 A가 뭐가 돼서 안 된다? 우진이? 얘네들은 전부 다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0이 되는 순간 2차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아마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 나올 거라고. A, B, C를 구하라고 했는데 A가 두 개가 나왔어. 0과 또 다른 거.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순간 2차 방정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지우고 다른 0이 아닌 게 A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거 한 문제 나와. 분명히. 나올 거야 시험에. 잘 나와. 어찌되었건.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우리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먼저 이것부터 배웠거든. 여기서 x제곱의 개수인 a가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 자 a는 어떤 숫자야. 숫자이기 때문에 a가 0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양수 아니면 음수. 근데 만약에 a가 양수면 뭐야? 너 양수면 a가 양수면 그래프의 모양이 양수면 소연이 아래로 굴러.
음수면 위로 불러. 그게 나와야지 당연히. 그지? 그럼 기본이 여기 사라졌어 왜? 배터리가 없대? 어머 잠깐만. 왜? 잠깐만. 됐지? 컨트롤이 됐어. 컨트롤 KP. 그럼 이게 잘 안 고쳐져 있었네? 자, 어찌되었건, 어디까지 얘기했어? X제곱의 개수인 A가 결정하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그래서, 자, A가 양수면 아래 블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야. 그럼 꼭 기억해줘야 돼.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와.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고1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3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알아두고 이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A가 X제곱의 개수인 A가 얘가 즉 양수면 아래 블록, 음수면 위로 블록. 그리고 A는 어떤 숫자야? 그러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은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은 넓어져.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기준이라고 쳐보자. 얘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라고 쳐. 그 x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인 거지. a에 다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y는 2x의 제곱. 자 1보다 더 크지 개수가 절대값이.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됐다고 쳐. 얘는 얘보다 크네. 그럼 얘는 y는 3x제곱 이런 식으로 다가 즉 x제곱의 개수가 즉 a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은 좁아지는 거야.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폭은 넓어지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y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 이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때는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y는 자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그 다음에 뭐 또 요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y는 자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 그리고 뭐 요렇게 됐다고 쳐. 얘가 y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 얘도 마찬가지다가 x제곱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블록인데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호 빼고 숫자만 보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 절대값이 더 크겠지. 크면 클수록 폭은 좁아지는 거라고. 그리고 또한 잘 보자. 예를 들어서 얘랑 관계를 봐봐. 얘는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얘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이 같지. 그랬을 때는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이랑 여기 플러스 2x제곱이랑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다르잖아. 그랬을 때 얘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알겠지? x축에 대해 대칭. 그리고 또 참고다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 y축의 대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치고 여기가 2라고 쳤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이때 y값이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얘는 잘 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좀 y값이 1인 거고 x값이 2일 때 y값이 1이지. 그럼 얘는 y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 같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너희가 고2 때 되게 되면 우함수, 기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함수의 형태가 돼. 뭐 그런 거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어찌되건 얘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꼴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프 이해됐지?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얘를 봅시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꼭지점이 0,0이겠지, 얘는 그지? 그리고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일정해. 그지? 그리고 얘는 지금 잘 봐. 올라가는 거잖아.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거지. 1차 함수의 그래프.
근데 내려가는 그래프다. 그럼 얘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지.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좀 틀려. 잘 봐. 좀 헷갈리니까 하나로 그려볼까? 2차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0,0이야. 원점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 봐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지. 따라서 지금 잘 봐. 이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같은 경우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지금 감소하고 있어. 맞지? 그지? 반대로다가 이쪽은 보게 되면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y값도 함께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똑같은 하나의 이 지금 2차 함수 이 그래프인데 축에 의해서, 축이라고 하는 건 얘를 말하는 거지. 이 축을 기점으로 했을 때 x의 증가 감소가 달라진단 말이야. 알겠어? 그거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봅시다.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아마 방학 때도 한번 했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중요하다고 해서 하지 않았나? 그치?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이걸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그냥 이름 붙이자고. 지금은 교과서에서 그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예전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이제 이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하는데 그냥 선생님도 편의상 그 이름을 그냥 붙일게. 자, 이랬을 때 얘가 이제 표준형인데 이 표준형이란 건 그거야. 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시킨 거야. 즉 잘 봐. 얘가 x축 방향,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것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시켰다고. 근데 봐. p만큼 평행 이동시켰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p고 q만큼 평행 이동시켰는데 플러스 q네. 맞지? 그지? 뭔가 일관성이 없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거다. 지금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라고 하잖아. 그럼 다 원래 이거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이니까 y에서 q를 빼는 거야. 그리고 또 x제곱의 그래프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니까 x 한 다음에 여기서 빼기 p를 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제곱 플러스 q. q가 아니지. 습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준 거냐면 이 마이너스 q를 넘겨준 거야. 넘겨주니까 그냥 이 모양이 된 거거든. 그래서 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잖아. 그냥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그거는 부호 바꾸라고 하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을 때는 그냥 부호 그대로 쓰라고. 그렇게 하지 않나? 중학교 때? 그치? x만 부호 바꿔라.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써라. 이런 거. 응? 그래서 얘는 잘 봐. 이것을 x축방으로 p만큼 y축방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이것의 그래프가 그대로 x축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뭐가 바뀌는지 봐봐. 바로 원래 이것의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지.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뭘로 바뀌는 거야? 얘가 p, q. 꼭지점은 뭔지 알지? 꼭지점 알아? 꼭지점은 이거잖아.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는 요 점. 그지? 올라가다 내려가게 되는 요 점. 그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이 p, q가 되는 거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명? 0,0인 거고 얘는 p, q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p, q. 그리고 축도 바뀐 거지. 축의 방정식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축이 y축이었어. 즉 y축이라고 하는 것은 x는 0인 거야. 식이 y축은 x는 0 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축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켰기 때문에 축이 이거가 되는 거라고. x = p 이게 축이 되는 거지. 됐니? 뭐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이 일반형이거든. 이 일반형은 얘를 어떻게 되냐? 얘를 바꿔줘야 된다고. 요걸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요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얘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얘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것의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자, 좀 그냥 우리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할게. 얘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지. 그럴 때는 그냥 y는 한 다음에 가로하고 x의 개수를 무조건 2로 나눠. 마이너스 4를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거 제곱한 걸 여기서 빼. 그럼 이거 제곱하면 4지.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 이게 된다고. 그니? 아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잖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네모 가로 닫고 빼기 네모 플러스 1 이렇게 했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 그럼 4 여기 곱해서 여기까지 4. 그래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는 지금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x 쓴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써주면 돼. 그리고 x의 개수를 2로 나눠주면 돼. 그럼 2로 나눠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그리고 나서 5에서 뭘 빼주느냐? 2분의 3의 제곱을 뺀다니까.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잖아. 가능해? 그럼 4, 5, 20. 20에서 9 빼니까 11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여기가 4분의 11이 되겠지? 얘가 4분의 11 이게 되는 거라고. 됐니? 4분의 11.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1이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해줘. 실수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2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6x 말고 뭘로 할까? 4x로 하자. 4x 플러스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우진아 봐. 여기 x제곱의 개수가 2지. 그치? 그럼 여기를 2로 묶어. 여기까지를. 2로 묶게 되면 얘는 2에 가로하고 x제곱. 그리고 얘를 2로 묶어줬으니까 얘를 2로 나눠줘야 돼. 그럼 2로 나눠주니까 얼마야? 플러스 2x. 그리고 더하기 네모 가로 닫고 빼기 네모 그걸 해줘 그냥. 플러스 3.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 다 해도 돼. 알겠지? 중학교 때 했던 방법처럼. 그러면 여기 2의 절반의 제곱은 얼마야? 1. 그리고 곱해서 내보내야 되겠지? 2. 이거 할 수 있지? 알지, 그지? 모르는 사람? 몰라? 그래. 그럼 얘는 그러면 얼마야? 얘 2 한 다음에 x, 얘 xx 11. 그러니까 얘 x의 개수인 2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하니까 1.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그치, 마이너스 1,1.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 볼로.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 축은 뭐가 되는 거야? x 이꼴 마이너스. 이게 축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뭐 그거 말고도 알아낼 게 되게 많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고1 수학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최소한 요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만 정리를 해봤고 다음 강의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쪽 문제 5주차 1회 이쪽의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합시다. 왜 안 꺼져?